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데이 1의 막이 어제 드디어 올랐습니다. 이 민주당과 클린턴의 당초 계획은 당의 단합과 지지를 한껏 과시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났던 분열, 논란 이것들과 아주 명확한 차이를 제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메일 사건이라는 복병을 갑자기 만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제 아주 긴장감 속에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소식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원래 계획은 틀어지게 됐고 어제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샌더스 지지자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거센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회장 안에서는 많은 연사들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유와 조롱과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항의 그룹의 손에 든 사인판을 보면은 No Hillary 이거는 물론이고 공화당 전당대회 때 나와서 빈축을 샀던 Lock her up 클린턴을 감옥으로 보내자 그런 사인까지 어제 등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이 혼란과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썼습니다. 연사로 First Lady인 미셸 오바마가 등장했고 진보계의 수장격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등장했고 물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등단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등단할 당시에 장장 3분 동안이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진보계 사람들의 그에 대한 지지는 그야말로 절대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이 샌더스, 소위 political revolution, 정치적인 혁명을 추진한 인물인데 수백만 명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버니 샌더스를 밀어내고 클린턴을 세우려는 명백한 의사들이 있었고 이 의중이 러시아 정보 측으로 보이는 검은 손에 의해서 이메일 스캔들로 다시 세상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도 어제 참 어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선택은 지금 하나뿐입니다. 트럼프를 패배시키고 클린턴을 선출하자 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샌더스는 어제 선거라는 것은 언제나 왔다가 또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빈곤과 소외 계층을 위한 투쟁은 계속이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은 바로 근로자 가정, 어린이, 노인, 병든 자, 가난한 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는 그 리더십이 라티노, 무슬림, 여성, 흑인, 은퇴자 장병 이런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면서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바로 우리의 원하는 리더십이 될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등단해서 트럼프를 맹타했습니다. 트럼프는 공포와 혐오를 들고 나왔다고 공격을 하면서 워런은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성 인물이다 하는 평을 받아왔는데 어제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First Lady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사를 예를 들면서 클린턴의 대통령 선택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들이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또 미셸 오바마는 아침마다 자신의 가족들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잠에서 깨는데 바로 노예들이 지은 그 건물에서
내가 깨어나지만은 자신의 두 딸들은 화이트하우스 앞마당에서 평화스럽게 개들과 뛰어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종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역설을 했습니다. 어제 거센 항의와 시위에 나선 그 반대 세력들의 의중에는 뭐가 있는가? 이미 샌더스 개인의 그 편파적인 그 취급에 대한 항의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저항, 또 민주당 기득권 내부의 예선에 대한 룰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무시한 것, 여기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있었다라고 정치평론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과제가 있습니다. 남은 3일 동안 등을 돌린 일부 내부의 표심을 잘 달래야 합니다. 또 기득권에 대한 냉소, 조롱을 달래야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아직 막강한 세력과 대결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전당대회의 승자, 패자가 또 갈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고른 것인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승자, 미셸 오바마, 어제 확실한 홈런을 쳤다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고 두 딸에 대한 언급을 하는 장면은 기억이 될 만한 장면이었다. 그런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서는 미셸 오바마가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치권 밖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정치권 진입 예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자,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는 어제 그야말로 영웅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 그의 혁신적인 변화 요구, 또 경제적인 정의 실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패자, 코리 부커, 뉴저지의 세너터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떠오르는 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당대회 연설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죠.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로 등극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코리 부커도 어제 아주 야심찬 연설을 계획했을 겁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예일대학 로스쿨을 나왔고 시장을 역임했고 상원의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평을 보면은 그의 연설문은 아주 잘 쓰여졌고 연설도 잘 소화가 됐지만은 그러나 너무 계획된 것 같은 또 너무 지나치게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풍겼다.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길었다. 어제 연설에 한 반쯤만 했으면은 적당할 뻔했다.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 부커 상원의원의 스타 등극의 계기는 어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패자들 데비 워스먼 슐츠 당의장 당연히 어제 패자로 등장을 하게 됐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패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연설을 했고 대중적인 인기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카리스마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런 평입니다. 그녀의 연설 순서가 미셸 오바마 다음으로 잡힌 것도 그녀의 빛을 잃게 된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데이 1. 민주당은 어제 단합과 클린턴 지지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어제 대회장은 이메일 사건으로 당혹스러운 분위기였고 샌더스 지지자들의 야유와 시위가 계속됐지만 버니 샌더스는 클린턴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미셸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와 진보계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을 등단시켰습니다. 클린턴 지지 그리고 당의 내분 봉합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미셸 오바마의 연설은
홈런이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일본 도쿄 장애자 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이 칼에 맞아서 살해되었습니다. 범인은 이 시설의 전 직원인 26살 난 남자,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남자 9명, 여자 10명, 18살에서 70살까지의 시설 거주자들입니다. 미국의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살인사건, 작년 동기보다 307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밖에 강도, 강간 등 중요 범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시카고에서만 살인 건수가 306건을 기록했습니다.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130억 달러짜리 항모가 아직 예정기를 넘어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미비 때문입니다. 금년 11월 완성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경찰 흑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200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헌금처는 경찰과 NAACP, 마이클 조던은 흑인 피살 그리고 경찰 피살 사건 계속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한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오헤어 공항의 보안이 더 허술해졌다고 공항 노조가 지적했습니다. TSA는 인원 부족으로 거의 전 요원이 승객 검색에 모두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공항 근로자들의 검색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브로게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형량 감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공판에서 현재 징역 14년을 고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가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서 감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노조는 오는 레이버데이 연휴에 자발적인 오버타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경찰 가족의 웰빙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 벌어진 경찰 피살 사건에 대한 시위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초 레이버데이 연휴도 범죄 다발 시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87도, 수요일 내일 맑고 89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한때 빕니다. 목요일의 최고는 83, 금요일 79, 토요일은 81도입니다.